소년 삼국지 제71화 불타는 적벽 영웅들의 춤. 길평의 마지막 웃음소리는 조조의 귓가에 맴돌며 그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과 함께 찾아온 광기는 조조의 눈을 멀게 했고 그의 의심은 허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불길이 되었다. 피 묻은 칼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던 조조는 이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명령했다. 길평의 집을 샅샅이 뒤져라. 그가 남긴 모든 기록을 찾아내. 이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꾸몄을 리 없다.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짐작가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목숨은 없을 것이다. 조조의 광기 어린 외침에 병사들은 길평의 집으로 달려갔다.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조조의 병사들은 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그의 광기는 헌제에게까지 향했다. 그는 헌제와 길평, 유비가 주고받았던 미묘한 눈빛을 떠올리며 그들 사이에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허도의 밤은 깊어갔고 조조의 의심은 밤하늘을 가득 메운 먹구름처럼 불길하게 드리워졌다. 그 시각 강남의 적벽 강가에서는 불꽃 튀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동남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주유는 깜짝 놀라 외치는 노숙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주유 장군,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서북풍이 불던 것이 갑자기 동남풍으로 바뀌었으니 이는 천운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노숙의 흥분된 목소리에 주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갈량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주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명령을 내렸다. 전군, 조조의 수군을 향해 진격하라. 황계 장군은 화선불을 지를 배를 몰고 돌격하라. 모든 것을 걸고 조조의 대군을 격파할 시간이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릴 거대한 불길이 이제 막 타오르려 하고 있었다. 조조는 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거대한 함대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하하, 이 바람이라면 주유와 제갈량이 아무리 꾀를 쓴다 한들 소용없지. 역병에 걸린 병사들만 없었다면 이들을 쓸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텐데. 조조의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동남풍을 타고 날아온 황계 장군의 화선이 조조의 함대 한가운데로 돌진했다. 배들은 쇠사슬로 묶여 있어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불길은 돛과 돛대를 타고 빠르게 번졌고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전군, 어서 불을 끄고 퇴각하라. 조조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조조의 함대는 거대한 불꽃 덩어리로 변했다. 밤하늘을 밝힌 불빛 속에서 조조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다. 병사들은 불길을 피해 강물에 뛰어들었지만 거센 물결에 휩쓸려 허우적거렸다. 연합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공을 퍼부었다. 주유의 수군은 불타는 조조의 함대 사이로 파고들어 남은 적들을 격파했다. 강물은 피로 물들었고 시신들이 둥둥 떠다녔다. 육지에서는 유비의 군사들이 조조의 패잔병들을 추격했다. 하하, 조조 녀석, 이제서야 도망치는 꼴이라니. 형님, 우리가 먼저 조조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장비는 의기양양하게 외치며 그의 에마 오추마를 타고 적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손에 들린 장팔 사모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관우는 묵묵히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랐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유비는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조조의 대군을 이렇게 물리치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조조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화용도라는 험난한 길로 향했다. 그곳에서 조조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바로 관우가 조조의 퇴로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관우는 조조가 나타나자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청룡 언얼도를 땅에 박았다. 조조는 그런 관우의 모습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관운장, 내가 자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잊었는가? 잠시나마 내 밑에서 머물 때 내가 자네에게 어떤 정을 베풀었는가? 조조의 말에 관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조조는 한때 자신의 옛 주인이었다. 자신에게 적토마를 선물하고 자신을 극진히 대접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유비의 의형제로서 조조를 죽여야 했지만 인간적인 정 때문에 차마 칼을 휘두를 수 없었다. 조조, 한때 나의 옛 주인 어찌 차마 그대의 목을 벨 수 있겠소. 관우는 고뇌에 찬 표정으로 조조를 바라보았다. 조조는 그런 관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관운장, 그 은혜 잊지 않겠소. 관우의 인간적인 정 때문에 조조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조조는 비록 대부분의 군사를 잃었지만 겨우 목숨만은 건져 허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적벽 대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 후 폭풍은 거셌다. 조조는 겨우 목숨을 건져 허도로 돌아갔고 송건과 유비는 형주를 차지하기 위해 다시 싸워야 했다. 적벽 대전의 승리는 연합군에게 돌아갔지만 그 승리의 과실을 누가 차지할지를 두고 새 영웅의 운명은 다시 한번 엇갈리게 되었다. 불타는 적벽에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과연 새 영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형주를 둘러싼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 조조는 패배의 쓴맛을 뒤로하고 다시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한편 송건과 유비는 적벽 대전의 승리로 얻은 형주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의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